이 하늘에게 가장 위험한 점은 아무도 그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금성공업고등학교에서 그녀는 단지 조용한 소녀에 불과했다. 성적은 최고, 공손한 미소, 그리고 단지 책 속에 사라지고 싶은 절박한 마음. 하지만 매일 그녀가 지닌 비밀은 책가방보다 훨씬 무거웠다. 하늘은 707 특임단, 대한민국의 전개 대테러 부대 화이트 타이거에서 불면개를 안고 퇴역한 소령의 동생이었다. 그 언니가 가르친 것은 싸우는 법이 아니라 끝내는 법이었다. 날카로운 손목이나 깔끔한 발걸음을 치명적 지렛대로 바꾸는 법. 동네 깡패들이 친한 친구를 몰아붙였을 때 모두가 하늘이 당황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은 참담하게 틀렸다. 하늘은 단 하나의 정확하고 숨막히는 동작으로 모범생임에도 완벽한 군사적 제압을 실행했다. 깨지기 쉬운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그녀가 훈련받은 화이트 타이거의 그림자를 드러냈다. 이제 갱단의 더 크고 위험한 연루자들, 복수를 꿈꾸는 폭력배를 선두로 그녀와 언니를 쫓고 있다. 싸움은 끝났지만 그들의 숨겨진 삶을 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늦은 오후 금성공업 고등학교의 회색빛 콘크리트 벽 위로 지친 황금빛 햇살이 힘없이 흘러내렸다. 공기엔 분필가루와 값싼 컵라면 냄새가 섞여 있었고 100명의 지친 학생들이 해방되는 순간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 학생들 사이로 이 하늘은 고요한 물 위에 나무십처럼 세우며 들었다. 눈에 띄지 않고 조용하며 자연스럽게 군중의 그림자 속으로 녹아드는 존재. 그녀는 교실의 유령이었다. 반에서 1등, 고개 숙여 인사하는 조용한 학생, 모든 걸 숨기고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예의 바른 미소. 야망과 소란으로 가득한 학교 속에서 하늘은 정적 그 자체였다. 문제를 일으킨 적도, 말대꾸한 적도, 싸운 적도 없었다. 해진 가방엔 교과서와 정리된 플래너만 있었다. 그녀의 세상은 좁고 예측 가능한 경로였다. 집, 학교, 도서관. 그 평온한 경계 안에 들어온 단 한 사람, 그녀의 절친 유주아. 주아는 하늘과 정반대였다. 밝고 엉뚱하며 무엇보다 의리가 강했다. 늘 하늘을 어둠에서 끌어내 빛 속으로 데려오는 친구였다. 그것이 단순히 하굣길의 짧은 농담 한마디일지라도 오늘 하늘은 늦고 있었다. 물리 숙제를 도와주기로 약속했지만 약속 장소인 낡은 체육관 뒤편, 풀만 무성한 방치된 서비스 골목에 도착했을 때 그 평소의 고요함은 깨져 있었다. 버려진 체육기구들이 쌓여 있던 그 공간엔 주아가 있었다. 녹슨 철제 펜스에 몰린 채 공포에 질린 얼굴로 얼어붙은 그녀 앞에 3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 학생이 아닌 동네에서 악명 높은 불량배들, 일명 금성의 개들. 그들 중 리더인 현, 턱선을 따라 깊게 패인 흉터가 있는 마른 체격의 남자는 주아의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태연히 그녀의 사진첩을 스크롤하고 있었다. 야, 아기 때 사진 좀 봐라. 현이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거 학교 게시판에 안 올리려면 얼마나 낼 거야? 보호비 좀 밀렸잖아? 주아의 눈이 흔들렸다. 제발, 현, 이번 주까지만 안 돼. 다음 주엔 줄게. 진짜야. 현의 웃음소리는 건조하고 잔혹했다. 그 옆에 두 부하가 함께 웃으며 주아의 퇴로를 완전히 막았다. 그때였다. 하늘이 골목으로 들어섰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아스팔트를 밟는 사각, 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현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사냥꾼 같은 웃음이 짜증으로 바뀌었다. 그는 새로 나타난 소녀를 훑어봤다. 깔끔하게 다려진 교복, 마른 체격, 느슨히 내린 두 손, 위협감, 명예 학생께서 등장하셨네. 현이 비웃듯 말하며 주아의 폰을 휙 흔들었다. 쥐새끼야 집에 가. 이건 네가 끼어들 일이 아냐. 하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폰 돌려줘. 현의 얼굴이 비틀렸다. 그는 천천히 무겁게 한 발짝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하늘을 덮었다. 공포, 눈물, 후퇴. 그가 기대하던 반응은 그것이었다. 너? 현이 코웃음을 치며 하늘에게 얼굴을 들이댔다. 네가 걘 구하겠다고. 웃기지 마. 그는 왼팔을 휘둘러 하늘을 밀쳐냈다. 겁먹고 피할 거라 생각했다. 비명을 지를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였다. 그건 회피가 아니었다. 처형이었다. 정확하고 절제된 움직임. 하늘은 밀려난 게 아니라 그 힘을 이용했다. 손목이 미세하게 돌아가며 그의 팔을 제압했고 오른발은 거의 소리 없이 그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었다. 무게 중심이 바뀌는 순간 공격자의 힘은 그대로 자신에게 되돌아왔다. 완벽한 제압, 거친 길거리 싸움이 아닌 정교하게 계산된 군사식 기술, 현의 시야가 뒤집혔다. 비명조차 낼 틈도 없이 그의 등이 아스팔트에 부딪히며 쿵소리를 냈다. 휴대폰이 바닥을 미끄러지며 구석으로 굴러갔다. 골목엔 순식간에 정적이 내렸다. 남은 두 녀석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주아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다. 하늘은 가만히 있었다. 숨결은 고르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공격하지 않았다. 단지 반응했을 뿐 오른발은 살짝 뒤로 왼손은 들어 올려져 있었다. 쓰러진 리더를 보는 대신 그녀의 시선은 이미 나머지 두 명을 스캔하고 있었다. 그 자세엔 두려움이 없었다. 그건 훈련된 자의 자세. 냉정하고 중심이 단단하며 군인처럼 느껴졌다. 이게 뭐야? 한 녀석이 겨우 말을 뱉었다. 하늘의 눈빛이 그쪽으로 향했다. 그 한순간 조용한 우등생은 사라지고 차가운 전투 전문가의 시선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때 골목 입구가 어두워졌다. 새로운 그림자가 그 위를 덮었다. 남은 두 불량배가 동시에 굳어섰다. 하늘 때문이 아니라 그를 알아봤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뭐 하는 짓들이야? 낮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골목 안으로 울려 퍼졌다.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온 사내는 덩치가 컸다. 등에는 용이 그려진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는 금성의 개들이 아니었다. 그들을 키운 자였다. 그는 바닥에 널브러진 현을 내려다보더니 시선을 천천히 하늘에게로 옮겼다. 넌 누구냐?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리고 내 애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충격 이후의 침묵 골목의 싸늘한 정적 속 쓰러진 조직의 리더 현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기를 흔들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곧 더 위험한 존재의 등장으로 삼켜졌다. 그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 모든 긴장은 한순간에 방향을 바꿨다. 사람들은 그를 공철곤리라 불렀다. 근육질의 체구, 냉혹한 계산이 깃든 눈빛, 거리 그 자체가 만들어낸 순수한 폭력의 형상이었다. 하늘은 그의 적대적인 질문에도 눈 하나 깜박이지 않았다. 그녀는 단 한 번의 완벽한 전술적 후퇴를 실행했다. 당황도 서두름도 없이 주아의 휴대폰을 주어 그녀의 떨리는 손에 쥐어주고 공처를 향해 단 한 번 조용하지만 결코 굴하지 않는 시선을 보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다. 주아의 손을 잡고 천천히 골목을 벗어났다. 뒤에 남은 것은 멍하니 선 세 남자와 그들을 지켜보는 거대한 그림자뿐이었다. 그건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다. 계산된 퇴각, 방금 보여준 진짜 힘을 숨기기 위한 완벽한 판단이었다. 소문과 진실 다음 날 아침, 금성공고의 교정은 평소보다 훨씬 소란스러웠다. 하지만 그건 평범한 학생들의 잡담이 아니었다. 공기엔 소문이 가득했다. 기숙사 창문에서 찍힌 흔들리는 영상 하나, 골목 싸움의 순간 하늘이 현을 제압하는 그 장면이 단체 채팅방을 통해 순식간에 번졌다. 봤어? 그 남자 완전 인형처럼 쓰러지던데? 설마 그게 이하늘이야? 걔 말도 거의 안 하잖아.
해외에서 군사 훈련 받았다던데 태국 무에타이인가 뭐 그런 거. 조용한 모범생 이하늘은 하루아침에 미스터리가 되었다. 예측 가능한 질서 속에 생긴 날카로운 균열. 하늘은 언제나처럼 교실 맨 앞자리,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수백 개의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것이 느껴졌다. 책상 위에 미적분 공식을 아무리 봐도 숫자가 흐려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그 사람이 가르쳐준 고도의 인식 모드로 작동하고 있었다. 숨겨진 진실은 소문보다 훨씬 정교하고 훨씬 위험했다. 하늘은 해외 도장에서 훈련받은 적이 없었다. 그녀의 훈련장은 작은 아파트 거실과 새벽 안개 낀 공원 트레일이었다. 그리고 그 교과는 그녀의 유일한 가족, 언니 이서연. 서연은 단순히 군 출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군이 만들어낸 정계 중의 정계, 대한민국 최전개 대테러 특수부대, 717 특임대의 전직 소위였다. 근접전, 인질 구출, 침투 작전의 전문가. 백호 화이트 타이거스라 불리던 전사들 중 한 명, 지금 그 군복은 옷장 깊숙이 먼지 쌓인 비닐 커버 안에 조용히 잠들어 있다. 3년 전 비공개 해외 작전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임무는 완수됐지만 대가는 너무 컸다. 피와 먼지 속에서 돌아온 서연은 육체보다 더 깊은 죄책감을 안고 있었다. 몇 달 후, 그녀는 조용히 사표를 냈다. 전장에서의 절대적 목적이 사라진 자리엔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일상의 무게만 남았다. 서연은 작은 보안 컨설팅 회사를 열었지만 그녀의 진짜 관심은 하늘이었다. 서연은 하늘에게 싸움을 가르치지 않았다. 생존을 가르쳤다. 그녀는 학교 공부 이상의 훈련을 시켰다. 주변 감지 능력, 인체의 약점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끝내는 법.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제압을 이끌어내는 법. 그건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다. 언젠가 다가올지도 모르는 적을 위한 조용한 대비였다. 감시자들 그날 오후 회색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 하늘은 천천히 학교를 나섰다. 공기는 비가 오려는 듯 무겁고 눌려 있었다. 도시의 리듬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현과 금성의 개들을 망신시킨 일은 이제 조직 전체의 명예의 문제로 번지고 있었다. 거리의 법칙은 단순하다. 약점은 용납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약점을 만든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시장을 가로질러 골목길을 따라 걷던 하늘은 발걸음 속에 낯선 불협화음을 느꼈다. 폐점한 가게 앞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남자, 20분째 같은 자세, 낡은 카키색 점퍼, 전직 군인처럼 보이지만 자세가 느슨했다. 하급 감시자, 그리고 또 한 명, 버스 정류장 근처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이 너무 오랫동안 시동을 켜둔 채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버스 시간표가 아니라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하늘에 반사된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하늘의 걸음은 변하지 않았다. 표정 역시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녀의 몸속에서는 이미 훈련된 반응이 작동했다. 심장은 느려지고 시야는 넓어지고 감각이 예리해졌다. 나를 보고 있다. 나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그들이 노리는 건 이제 돈이 아니었다. 복수. 명예 회복을 위한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공철은 직접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는 기다릴 것이다. 그녀가 혼자일 때, 방심했을 때,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하늘은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익숙하지 않은 좁은 골목길. 그 순간 스쿠터의 엔진이 울렸다. 뒤따라오는 소리. 너무 늦게 반응했다. 하늘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손이 가방 끈으로 옮겨졌다. 그 안엔 무기가 아닌 두꺼운 교과서가 있었다. 그리고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의 중앙에 다다른 순간 낯선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확성기를 통해 나온 거칠고 냉소적인 속삭임. 조용한 동생에게 군사 비밀이 있지. 내 언니가 누군지 우린 다 안다. 작은 백호야. 하늘의 발걸음이 멈췄다. 숨이 멎었다.
얼굴에서 피가 가시며 복부의 차가운 공포에 매듭이 맺혔다. 그들은 싸움의 존재만 안 게 아니었다. 서연의 존재까지 알고 있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학교의 복수극이 아니었다. 전문가들의 접근, 그녀들의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뚫렸다.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더 가까이 벽을 타고 메아리 쳤다. 곧 그녀를 보게 될 거다. 물리적 위협의 현실화 하늘의 일상을 갈라놓았던 그 목소리. 너희 언니가 누군지 다 알아. 작은 백호야. 곧 보게 될 거야. 그 한마디가 공기를 찢고 전문적인 위협의 기운이 공간을 뒤덮었다. 이제 단순한 학교 불량배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보를 가진 자들이었다. 목표는 하늘, 그리고 그녀의 언니, 전 707 특임단 요원 이서연이었다. 하늘은 진실을 숨긴 채 하루를 보냈다. 늘 그렇듯 평정심을 잃지 않았지만 몸속 깊숙이 감각은 팽팽히 감겨 있었다. 조화를 피했다. 친구를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그리고 완벽하게 일상을 연기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의 표면 아래 긴장감은 점점 예리하게 갈려가고 있었다. 주차된 차, 구석의 사람, 스치는 그림자, 모두가 위협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왔다. 도시는 이미 잠들었고 차가운 비가 쉼없이 내리고 있었다. 공부방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젖은 골목길은 노란 가로등 불빛을 반사하며 검은 거울처럼 번들거렸다. 비의 소리가 도시의 모든 음을 삼켜버리고 위험은 그 고요함 속에서 더 은밀히 숨쉬었다. 하늘은 우산을 쥔 채 빠르게 걸었다. 학교 가방의 무게, 피로, 그리고 계속된 경계심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리고 골목 끝, 인적 없는 창고들이 늘어선 좁은 도로. 그곳은 감시가 어렵고 도망칠 길이 거의 없는 곳이었다. 먼저 느꼈다. 시선이 아니라 소리의 변화를, 빗소리의 리듬이 미묘하게 깨졌다. 무겁고 빠른 새 쌍의 발소리. 하늘의 머릿속이 즉시 계산을 시작했다. 거리, 퇴로, 주변 지형,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없다. 뒤돌지 않았다. 속도를 바꾸지 않았다. 그저 몸의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살짝 옮겼다. 그리고 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창고의 어둠 속에서 세 명이 걸어 나왔다. 하늘이 쓰러뜨렸던 그 불량배, 현, 그리고 그를 따르는 두 부하. 비에 젖은 얼굴 위로 분노가 이글거렸다. 그리고 그녀는 봤다. 현의 손에 번뜩이는 금속. 주먹이 아닌 진짜 위협이었다. 거기서 멈춰. 우등생. 현의 목소리가 빗소리 위로 갈라졌다. 하늘은 멈췄다. 우산 손잡이를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지만 훈련된 본능이 그녀의 호흡을 잡아줬다. 평가, 판단, 실행.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다. 보지 않아도 누구의 메시지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었다. 우릴 모욕했지. 오늘 네가 대가를 치를 차례야. 현은 칼을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번갈아 던지며 그녀의 눈 속에서 두려움을 찾으려 했다. 그 잘난 군인 누나는 어딨냐? 병정 놀이하러 갔냐? 하늘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다. 서연의 이름이 이 위협 속에서 직접 언급됐다.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다. 계획된 작전이었다. 그때였다. 빛. 골목 끝 유일하게 켜진 가로등 아래. 비를 거슬러 서 있는 한 사람. 단정한 검은 트렌치코트, 묶은 머리,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묵의 존재감.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공기의 흐름이 달라졌다. 허리를 곧게 세운 자세, 수천 번의 군사 훈련이 각인된 절도, 계급장도 제복도 없지만 그녀의 존재가 이미 지휘였다. 서연의 시선이 천천히 이동했다. 무장한 남자들을 지나 마침내 하늘에게 닿았다. 말없이 오가는 확신의 신호,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비를 가르며 울렸다. 내 동생에게서 떨어져. 현과 부하들이 잠시 멈추더니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그 침착함을 오만으로 착각했다. 하, 봐라.
영웅 누님 등장하셨네? 쥐새끼 구하러 왔냐? 서연이 한 걸음 천천히 내디뎠다. 단단한 군화가 자갈 위를 밟는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다. 그 소리, 전 세계의 어둠 속에서 적들이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소리였다. 마지막 경고다. 서연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현이 칼을 움켜쥐고 앞으로 나섰다. 그럼 네가 먼저다, 누나. 순간 움직임이 터졌다. 피하거나 막지 않았다. 그녀는 그대로 공격을 탔다. 왼손이 빠르게 뻗어 정확히 손목의 신경점에 닿았다. 현이 비명을 질렀다. 칼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금소금이 비에 섞였다. 그가 반응할 틈도 없이 서연의 오른다리가 번개처럼 움직였다. 무릎 옆면을 가격하는 정확한 로킥. 부러뜨리지는 않았지만 지탱력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혀는 다시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이번엔 고통의 울음과 함께였다. 두 번째 부하가 공포에 휩싸인 차에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서연은 몸을 살짝 틀어 공격의 궤적을 흘려보냈다. 그리고 회전의 반동으로 팔꿈치를 돌렸다. 늑골에 정확히 박히는 묵직한 충격음, 공기가 빠져나가듯 그 남자는 쓰러졌다. 세 번째 남자는 싸움을 포기했다. 뒤로 비틀거리며 도망치려다. 멈춰, 움직이지 마. 그 목소리. 지휘관의 목소리. 그 한마디에 그의 몸이 자동으로 멈췄다. 서연은 천천히 걸어가 손목을 부여잡은 채 흐느끼는 현 앞에 섰다. 비가 그녀의 코트를 적시며 얼굴 가까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공철에게 전해 그림자는 이빨이 있다고. 그리고 다음에 우리 가족 건드리면 무기만 뺏는 게 아니야.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거야. 멀리서 경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렌 무가 끝났다. 그리고 그제야 하늘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깊은 슬픔이 있었다. 숨겨온 진실이 결국 드러났다는 슬픔. 하지만 하늘이 무언가 말하기도 전에 가장 가까운 창고 안에서 엔진이 터지듯 울려 퍼졌다. 타이어가 물을 튀기며 미끄러졌고 그 차의 헤드라이트가 골목을 환하게 비췄다. 운전석 안 렌즈가 번뜩였다. 공철이었다. 그는 카메라 셔터를 연속으로 눌렀다. 찰칵, 찰칵, 찰칵. 이제 그들은 완전히 노출되었다. 렌즈에 드러난 진실 3장 끝에서 터진 차량 불빛과 장망원 카메라의 섬뜩한 찰칵 소리가 최악의 상황을 확인시켰다. 공철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사진 증거로 서연의 침묵 속 완벽한 제압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길거리의 싸움은 끝났지만 이제 증거를 손에 쥔 갱단 두목이 상황을 한층 격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공철의 차량 엔진이 울부짖으며 멀어가는 사이 사이렌 소리는 점점 사라졌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잠깐의 공포스러운 순간 서연에게 그가 이미 정보를 확보했음을 알리듯 차량을 멈춘 뒤 바퀴가 날카롭게 울리며 사라졌다. 언니와 동생은 남겨진 쓰러진 불량배 3명만 남은 채였다. 전직 중위 서연은 여전히 평정을 유지했다. 공철이 직접 확인되면서 이제 그들은 단순한 길거리 싸움이 아닌 전문적인 작전 환경 속에 있음을 알았다. 하늘 칼. 서연은 주변 창문을 살피며 낮고 긴급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칼 확보, 지금. 하늘의 집중력이 다시 돌아왔다. 현은 여전히 땅바닥에서 손목을 움켜쥔 채 몸부림쳤다. 하지만 서연의 명령에 얼어붙었던 세 번째 불량배가 이제 천천히 흐느적거리며 두 번째 부하가 떨어뜨린 철봉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잡았다.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고 철봉을 휘두르며 서연을 겨냥한 것이 아닌 서투른 수평으로 하늘을 향해 휘둘렀다. 본능이 작동하는 순간이었다. 하늘은 지쳐있고 흠뻑 젖었으며 두려웠지만 숨겨진 수년간의 훈련이 공포를 넘어서게 했다.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철봉의 위협에서 한 걸음 물러서지 않았다.
빠른 교본식 방어 동작으로 몸을 살짝 회전하며 팔뚝으로 철봉의 힘을 밖으로 흘려보냈다. 공격을 막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 어깨를 세우치게 한 것이다. 같은 유동적인 동작으로 철봉의 움직임을 따라 적에게 접근했다. 왼손이 뻗어 동시에 손목과 철봉을 잡았다. 완벽한 고정과 제어, 엉덩이를 지렛대로 사용하고 중심을 낮춰 강력한 지렛대 효과를 만들며 남자의 팔을 곧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하늘은 거의 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안개 낀 아침 훈련, 날카롭고 정확한 기억, 숨 쉬어. 증명하려고 싸우지 마. 끝내기 위해 싸워. 손을 날카롭게 회전시키며 요고를 조준했다. 남자의 손은 놓쳤고 무거운 철봉은 젖은 도로 위로 떨어졌다. 하늘은 팔을 풀고 짧고 통제된 속도로 무릎 뒤쪽을 차며 적을 완전히 무력화했다. 공철이 떠난 지 몇 초 만에 상황은 확실히 끝났다. 세 명의 불량배는 비 속에서 쓰러져 있었다. 현은 손목을 움켜쥐며 헐떡였고 두 번째 부하는 젖은 바닥에서 기침했다. 세 번째는 충격으로 움직이지 못했다. 하늘은 그들 위에 서 있었다. 몸은 추위로 떨렸지만 호흡은 차분하고 통제되어 있었다. 그 기술은 완벽했다. 바로 직전 서연이 보여준 외과적 힘의 적용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다. 그림자 작전 서연은 즉시 움직였다. 하늘 옆에 무릎을 꿇었지만 칭찬이나 위로가 아닌 작전 보완을 위해서였다. 폰, 무기. 서연은 주변을 경계하며 지시했다. 이동한다, 지금. 코트 주머니에서 일회용 장갑을 꺼냈다. 전직 작전 요원의 세밀한 준비였다. 장갑을 낀 채 현에 버려진 칼과 철봉을 수거해 신체 흔적 없이 불량배 근처에 다시 놓았다. 잘했어, 하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다. 상황을 통제했어. 하지만 공철이 하늘이 속삭이며 멀리 다가오는 경찰차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가 당신을 찍었어. 당신이 누군지 알아. 그는 자신이 힘이 있다고 믿을 만큼만 알아. 서연은 엄중하게 대답했다. 판도가 바뀌었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 현장은 깨끗하게 해야 해. 서연은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짙은 가죽 지갑을 꺼냈다. 50,000원권 두 장을 정리해 접어 가까운 쓰러진 불량배 주머니에 넣었다. 은밀한 오도 전략, 단순 강도 사건처럼 보이게 만들기, 전문 제압이 아니었던 것처럼. 경찰은 2분 거리야. 난 여기 있을 수 없어. 서연은 비를 털며 코트를 바로 세웠다. 네가 스스로를 지킨 학생이야, 하늘. 두려웠지만 스스로를 방어했어. 그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마. 하늘이 항의하기도 전에 서연은 강렬한 시선으로 잠깐 바라보았다. 사랑과 깊은 후회의 혼합, 그리고 비와 그림자 속으로 부드럽게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존재 자체가 흔적 없이. 순찰차가 미끄러지며 멈추었을 때 젖은 아스팔트 위 쓰러진 불량배 앞에는 단지 떨며 젖은 고등학생 한 명만 서 있었다. 하늘은 언니의 지시를 완벽히 따랐다. 이야기는 단순했다. 무장 강도에 대한 정당 방위. 남겨진 메시지 하늘은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고 1시간 후 풀려났다. 혼자 집으로 걸어오며 아드레날린은 탈진의 물결로 빠져나갔고 비는 마침내 멈췄다. 아파트는 고요했다. 공기는 건조했고 은은한 향 냄새가 났다. 서연이 평온을 위해 자주 피우던 향. 하늘은 책상 앞으로 걸어가 젖은 가방을 의자 위에 내려놓았다. 깔끔히 정리된 책상 중앙에는 한 장의 깨끗한 흰 종이가 놓여 있었다. 가장 좋아하는 부드러운 강돌로 눌러져 있었다. 짧은 메시지, 익숙한 서연의 정확한 송을 씌었다. 강함이란 싸움에 있지 않다. 보호할 때를 알고 물러날 때를 아는 것. SY 하늘은 종이를 들었다. 종이는 이미 마른 상태였다. 비가 오기 전부터 놓여 있었음을 의미했다. 서연은 이 충돌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단순히 대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안전과 탈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었다. 메모는 철학을 넘어 마지막 전술 지시였다. 하늘은 진정한 교훈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공철은 사진을 가지고 있으며 전 707 특임단 중위의 그림자는 완전히 드러났다. 이제 단순한 생존 문제가 아니었다. 개인적인 직접적인 갈등이 시작된 것이었다. 서연이 간절히 떠나려 했던 삶으로 다시 끌려갈 위협. 하늘은 고개를 들어 결연한 결심으로 얼굴을 굳혔다. 싸움은 끝났지만 언니의 그림자를 지키기 위한 전쟁은 이제 막 선언되었다. 식별 불가의 유령 교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의 희미한 빛이 이제 이 하늘에게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비 오는 골목에서의 폭력적 혼돈 이후 금성공업고등학교의 무균적 질서는 멀고 거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교내의 분위기는 이미 그녀가 남긴 혼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첫 번째 제압 사건 이후의 소문은 야생적이었고 두 번째 맞닥뜨림의 현실은 폭발적이었다. 서연의 전술적 퇴장에도 불구하고 그 충돌 장면 공철이 직접 촬영하고 지금은 인터넷의 어두운 구석에 유출된 영상, 이 발견된 것이다. 영상은 흔들리고 젖어 있었으며 먼 거리에서 촬영되었지만 전문적이고 침묵 속 완벽한 제압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학교는 떠들썩했다. 여자 봤어? 암살자처럼 움직였어. 경찰은 무장 불량배에 대한 정당 방위라고 하지만 저 여자는 누구야? 유령이야. 어둠 속 트렌치 코트를 입은 인물은 아무도 확실히 식별할 수 없었다. 영상은 그녀의 치명적 효율성만 확인시켜줄 뿐 비와 거리 때문에 얼굴은 가려져 있었다. 공개된 세상에서 그 신비한 여자는 계산된 힘의 흐릿한 존재, 식별 불가의 유령이었다. 하늘은 여전히 책상 앞에서 침묵했다. 여전히 조용한 모범생, 태도는 변함없었다. 그러나 동급생들의 시선은 달라졌다. 영상을 본 자들, 특히 이제 친구를 두려움과 경외의 복합적 감정으로 바라보는 주아는 하늘을 단순한 학생이 아닌 무섭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된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 하늘은 더 이상 교실 속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감시자가 된 기분이었다. 훈련장 그날 저녁, 하늘은 언니가 문자로 보낸 구체적 지침, 짧고 암호화된 지도, 좌표를 따라 이동했다. 도시 외곽까지 버스를 타고 나가 소란스러운 도시를 떠나 차가운 청정 공기가 흐르는 상이슬구로 향했다. 하늘은 서연을 외딴 반쯤 완공된 건설 현장에서 찾았다. 거친 흙바닥과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고립된 훈련의 완벽한 장소였다. 석양은 절망적이면서도 웅장한 진홍과 짙은 보라빛을 하늘에 뿌리고 있었다. 서연은 단순하고 튼튼한 훈련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었고 자세는 곧았지만 눈가에 들이운 걱정의 선들은 부드러워졌다. 하늘은 말하지 않았다. 가방을 내려놓고 곧바로 훈련을 시작했다. 수년 전 언니에게 배운 동작으로 시작했다. 707 특임단 근접 전투 시스템의 기본 동작. 발놀림은 정확했고 움직임은 최소화되어 있었다. 전날 밤 싸움에서 배운 무기 탈취 시퀀스를 연습하며 이론 훈련을 근육 기억으로 전환했다. 방어 동작은 매끄러웠고 회전은 유연했으며 마지막 잠금과 타격은 완벽하게 통제된 공격력으로 전달되었다. 서연은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교정하지도 끊지도 않았다. 하늘의 장비가 스치는 소리와 흙바닥에 발이 닿는 부드러운 충격음만이 어둠 속에 울렸다. 마침내 하늘이 멈추었다. 숨은 거칠지만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많이 성장했구나.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바람에 섞인 목소리에는 조용한 자부심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하늘이 언니를 바라보았다. 언니, 그들이 올 걸 알고 있었지. 메모 남겼을 때. 짐작했어. 서연이 천천히 다가오며 확인했다. 공철이 칠보치를 알게 되었을 때
상황은 작전이 되었어. 그들이 날 쫓아냈다고 생각하게 해야 했고, 네가 혼자 끝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지. 하늘이 석양 마지막 빛을 반사하는 눈으로 언니에게 다가갔다. 왜 돌아왔어? 숨어 있어야 했잖아. 서연의 표정은 깊은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SMU를 떠날 때 폭력을 뒤로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어젯밤 남자들 위에 서 있는 동안 깨달았지. 훈련을 벌인 게 아니라 목적을 돌린 거야. 하늘, 내가 너에게 이걸 가르친 건 싸우게 하려고가 아니야. 덕분에 알았어. 하늘이 말했다. 단순히 싸우는 법을 가르친 게 아니야. 끝내는 법을 가르쳐 준 거야. 석양 속 수호자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이 책상에서 발견한 메모를 주머니에서 꺼내 마지막 줄을 크게 읽었다. 강함이란 싸움에 있지 않다. 보호할 때를 알고 물러날 때를 아는 것. 공철은 영상을 가지고 있어. 혈통도 알고 있지. 서연이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위협은 단순한 불량배로 끝나지 않아. 내가 묻으려 했던 비밀을 이용해 이제 그림자 속에서 올 거야. 그녀가 하늘을 바라보았다. 결심이 완전히 굳어 있었다. 오늘 밤부터 우리는 다른 길을 걷는다. 명령을 따르는 병사가 아니고 길거리 자경단도 아니야. 우리가 지키려는 평화로운 삶을 그림자 속에서 보호하는 수호자야. 서연이 한 발 앞으로 나아가 전투 자세를 취했다. 날카롭고 낮은 자세. 자, 5단계 제압 보여줘. 무게 배분이 3도 어긋났어. 하늘이 미소 지었다. 진지하고 집중된 학교에서의 공손한 얼굴과는 완전히 다른 미소였다. 다음, 더 어려운 교훈을 배울 준비가 된 학생의 얼굴, 자세를 잡고 부드럽게 훈련하는 두 사람의 숨소리와 자갈 밟는 소리가 밤의 소음과 어우러졌다. 카메라는 울타리 위로 올라가며 장면을 멀리서 담는다. 석양의 깊은 벨벳 아래 두 자매가 함께 훈련하는 장면이 사라진다. 전쟁의 무게를 짊어진 병사가 아닌 그림자 속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준비하는 수호자로서 영원히 777 특임단에 보이지 않는 규율로 묶인 채